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초반만 해도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세가 좀 지속되고 금, 은 다 오르고 미국 주식시장 심지어 코스피까지 이렇게 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년 주기 사이클 내러티브가 설득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1년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요때가 되게 싼 구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이 한 요쯤은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닥권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점심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라고요. 일단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환율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낮이네요. 어저께 오후쯤에 1484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1480원을 넘고 있다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뚝 하고 떨어졌어요. 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일이 사실 없죠. 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당국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단기로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중장기로 보면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봉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외환위기 왔을 때 한번 되게 높았었죠. 그때 이후로 10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요게 한 2014년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50%가 올라갔거든요. 환율 50% 상승. 우리가 대부분 원화 자산이 많은데 원화의 가치가 한 50%가 절하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환율 오르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 뭐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은 원래 빠져야 정상입니다. 이제 겹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환율이고요. 캔들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제까지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도 달러 인덱스를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좀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방향성은 좀 일치했었는데 최근 뭐 한두 달 동안은 좀 심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가 좀 바닥을 달러 약세거든요. 약달러라고 쓸게요. 약달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보시면 약달러에 대해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두 개의 차트가 같은 궤도를 만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계속 오히려 치솟고 있어요. 네, 이러다가 뭐 2,000원이 가는 게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00원. 환율 2,000원은 뭐 제 기억으로는 IMF 때 뭐 그 근처까지 간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율 2,000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때가 IMF 때거든요. 이때도 2,000원까지는 안 갔어요. 1,852원. 이때 다들 미쳤다고 했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 국민소득 1만 불에 되게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1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환율을 달러당 800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를 팔면서 이 환율을 강제로 좀 유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좀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고에 있는 달러가 완전 고갈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달러를 차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많이 빌려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환 요구가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삽니다. 주택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주택담보로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대출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는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빌릴 걸로 우리가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만기가 되는 순간 상환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니네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니네 빨리 갚어. 뭐 그럼 기업에선 갚을 길이 없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IMF가 왔습니다. 환율이 엄청 치솟은 게 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당국에서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IMF를 혹독하게 치러내고 그래도 IMF 지나고 이렇게 빠르게 환율이 정상화되는 게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는 IMF 원조를 받은 다음에 달러를 빌린 다음에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다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한 1년 정도? 1년 반인가? 뭐 하여튼 1년 만에
전부 다 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국민들이 이때 막 금모으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걸로 상환한 게 아닙니다. 금모으기로 한 달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잘 해냈어요. 덕분에 좀 빠르게 IMF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환율도 급속도로 다시 안정화되겠죠. 1,000원 밑으로까지 좀 빠졌죠. 이때 또 미국의 리먼 사태도 나 있고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탄탄한 편이었고 덕분에 좀 저환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때 또 치솟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가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주식도 엄청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지금 주식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실제로 네, 이때가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요때 이후로 지금 거의 최고치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건 뭐 IMF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요건 리먼 사태 때. 그리고 현재 글쎄요.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하고 좀 두렵거든요. 아, 이러다 우리나라 좀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달러 인덱스가 빠졌는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이런 좀 기현상이 발생한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누가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조작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시장에 맡긴 느낌이 아니에요. 갑자기 좀 달러를 쏟아 부은 거 아닌가.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인위적으로 환율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뚝 떨어지길래 저는 그냥 갖고 있는 장기 현금들, 네, 원화 현금들을 전부 다 달러로 바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네, 안전 관리상 달러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금, 급한 자금들은 그냥 원화로 갖고 있는데 기타 급하지 않은 자금은 전부 다 달러로 바꿔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최근에 이거 1시간 봉이거든요. 최근에 한 2달 정도 차트를 환율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요럴 때 갑자기 뜬금없이 급락을 했을 때 환율이 확 빠진 게 이런 게 좀 당국의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국이 계속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달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강제로 이렇게 낮춰놓고 나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올라가면 또 개입해서 또 강제로 좀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강제로 좀 낮춘 것 같고 강제로 낮췄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또 강제로 낮춘 거 아닌가 싶고 글쎄요.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 뭐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관리상으로 위험 해지죠. 위험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달러를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지금 뭐 SGOV로 달러를 매수를 했고요. 환전만 해놨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미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뭐 한 금요일쯤엔 열리나요? 뭐 아무튼 미장이 다시 열리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할 거고 지금은 네, 달러로 일단 환전을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얘네들은 네, 미국 주식이 혹시나 좀 빠지면 그때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원화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부담이 되죠.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고 반면에 원화 가치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때인지 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이것도 1시간 봉인데 나스닥이 다시 오늘 보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23,500까지 다시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24,000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도 고점 근처죠. 지난 4월에 이 저점 14,000대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23,000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저는 이렇게까지 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TQQQ 같은 거 샀다면 수익이 엄청났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뭐 한 3배가 올랐죠. 한 6, 7개월 만에 한 7개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7개월 만에 3.5배가 올라갔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때 승자분들은 TQQQ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시다면 수익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S&P 500도 좀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렇게 장중 한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고가는 아니에요. 10월 말에 장중 한때는 6,92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장이
마칠 때는 종가는 여기보다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가 지금 최고가입니다.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어요. S&P 500은 지금 최고가고 나스닥은 최고가에 좀 근접해 있고 금도 어저께 최고가를 경신했죠. 최고가 경신하자마자 또 엄청난 속도로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까지 최고가가 4,380달러 정도였거든요. 4,381달러. 네, 오늘 또 경신을 해서 4,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은이 요즘에 상승세가 엄청난데 70불도 넘어섰어요. 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금, 은, 심지어 지금 동도 많이 올라갔어요. 뭐 플래티넘, 백금이라고 하죠. 플래티넘도 엄청 올라갔고 웬만한 원자재들 다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대단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비트코인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혼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꽤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치나스가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더 대비가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죄다 녹색이죠. 죄다 올랐습니다. 뭐 1위부터 20위까지 상위권에 있는 ETF들은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근데 딱 하나 마이너스가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죠. 네, 이게 아이비트입니다. 비트코인만 현재 연초 대비해서 1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GLD 금이죠. 금은 연초 대비해서 무려 64%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다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만 현재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이건 팩트니까. 그래서 저는 역추세 매매를 하거든요. 많이 올라가는 걸 사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 좋은 자산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를 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기에 최적의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아가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건 비트코인이랑 얘네들만 사고 있거든요. SGOV도 연초 대비해서 한 4% 정도는 수익이 있죠. 요거는 거의 월배당으로 한 달에 한 0.3달러 정도 요 정도 줍니다. 액면가가 한 100달러 정도 되고요. 실제로 판매가도 한 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0.3달러씩 월배당을 해주는 단기채, 초단기 국채에 미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SGOV 같은 거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 누군가에게는 되게 답답한 시간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물론 과거가 반복된다는 가정하에서 늘 똑같을 순 없죠 사실. 근데 좀 우연의 일치겠지만 좀 신기한 점은 있습니다. 보면 2013년 말에 최고점이 한 1200달러 정도 되죠. 1200달러. 그리고 2018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3000달러. 물론 요때보다 좀 높긴 했는데 이게 지난 사이클의 꼭지점과 새로운 사이클의 최저점이 대체로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000인데 대략 2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17년 최고점이 2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2022년에 최저점은요 또 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최고점보다 좀 더 뚫고 내려가긴 했는데 요때가 19,000, 요때가 15,000이거든요. 뭐 한 1-20%밖에 차이가 안 나죠. 여기랑 여기는 대체로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 역시도 요 근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69,000이에요. 대략 한 7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최저점은 대략 한 8만 달러 정도? 여기가 최저점이었습니다. 더 빠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미 요 근처까지는 와 있는 거죠. 여기가 69K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요게 최저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 어디께가 최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바닥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뭐 제 논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금, 은도 좀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마땅히 내가 사고 싶은 게 별로 없다. 그냥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을 꾸준히 계속 좀 모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단순한 논리에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되게 좀 신기하게도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고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고 요게 벌써 16년째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에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정도는 가격이 어떻든 간에 계속 모아보자, 뭐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래독 공부 게시글에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안 산 날이 없죠. 하루에 뭐 조금씩 뭐 과하게 사는 건 아니고, 물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는 좀 많이 사고 있기도 한데 꾸준히 사자. 네, 그걸 목표로 지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달리기도 비슷하게 해요. 달리기도 하루에 1km씩 이상은 꾸준히 뛰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이후로 정말 매일매일 뛰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고래동 공부 달리기 방도 새로 만들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1km 뛰고요. 정말 바쁜 날은 1km 뛰고 말고, 어떤 날은 뭐 한 16km 많이 뛸 땐 이렇게 사거든요. 비트코인 매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매일 사긴 사는데 뭐 적게 사는 날은 뭐 $10, $20 뭐 이렇게 적게 살 때도 있지만, 많이 살 때는 뭐 $1,000, $2,000, $5,000 뭐 이렇게 살 때도 있거든요. 그날 다르지만 사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 그냥 매일매일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요때가 되게 싼 구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이 한 요쯤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5,000이든 뭐 $30,000, $40,000든 지금을 두고 보면 좀 싼 구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바닥은 더 낮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 어찌됐든 바닥권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금에 투자하는 건, 이게 제 성향상 저는 이렇게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솔직히 잘 못 사겠어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원래 많이 오르면 잘 못 삽니다. 요때도 잘 못 샀고요. 요때도 잘 못 샀어요. 지금은 뭐 마음 편히 사고 있거든요. 그냥 고점에서 사는 거는 좀 부담돼서 좀 조정받은 자산을 사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뭐 금, 은 뭐 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 달러를 사던가 비트코인을 사던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0년 안에 한 $1,000,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되면 지금 매일매일 샀던 게 아주 잘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제까지 살 거냐? 저는 2027년 말까지는 매일매일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2년 남았죠. 앞으로 2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앞으로도 그냥 매일 살 겁니다. 좀 크게 빠지면 많이 사고, 현금 많이 생기면 뭐 조금 더 사고, 어찌됐든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매도는 안 할 거예요. 매도는 2035년 요때까지는 최소한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스트래티지의 MNAV, 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주와 우선주를 다 합한 거, 이 다 합한 거 대비해서는 1.08, 거의 뭐 거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보통주만, MSTR만 놓고 보면은 대략 지금 NNAV가 예분의 예 이렇게 계산하면은 한 0.83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주만으로 계산했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추가로 MSTR을 더 살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개인 계좌에서 비트코인 위주로만 사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아지면, 이게 침체장이 더 장기화되면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대략 한 130불 안팎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물론 지금도 좋은 가격대이긴 한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STR을 사기보다는 비트코인 사는 게 여러모로 좀 이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에 대한 걱정이 다들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세일러는 지금 계속 현금을 더 모으고 있어요. 지금 3조가 넘게 모았거든요. 3조. 뭐 엄청난 자금이잖아요. 네, 요 정도면 한 3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모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도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3년 정도만 버티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월등히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해서
67만 1000개나 모았거든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모았죠. 뭐 블랙락은 본인들 건 아니니까, 고객 돈이니까. 블랙락을 빼고 걔네는 본인 게 아니니까 압도적으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마라홀딩스 뭐 이런 데랑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막대한 수량을 모았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제가 기대하듯이 비트코인이 1비트에 100만 달러 이상 된다고 치면 스트래티지는 시총 10위권 안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은 엄청 불어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어요. 시총으로 보면 엄청 높아져 있겠지만 그럼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냐?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MSTR 투자하는 건 좀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MSTR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시총은 늘지만 주가는 잘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까지 코스피 전체의 시총은 계속 늘어가는데 코스피의 포인트는 뭐 예전에 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여기 머물고 있을 때 이건 안 올라갔거든요. 바닥을 계속 기었거든요. 그 이유는 계속 신주가 발행돼서 그래요. 계속 새로운 주식이 상장이 되고 유상증자가 나타나고 뭐 그래서 그렇거든요.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은 늘어나지만 애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시장에 신주를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시총을 늘어나지만 내가 산 주식은 주가는 별로 안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건 저도 스트래티지 주주입니다.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계속 가져가긴 할 건데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위주로 모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트래티지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위험성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흥미로운 글이라서 좀 갖고 와봤거든요. 금은 역사가 되게 길어요. 대략 한 5000년 정도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신라시대, 삼국시대 뭐 요럴 때도 금을 가공하고 했잖아요. 그 기나긴 역사 동안에 금값이 급등한 다음에는 경제 위기가 왔던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가 망했다. 요때도 금값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로마 제국이 망했죠. 이때는 AD면 기원 후네요. 네, 한 235년쯤 네, 요쯤에 로마가 망했고요. 그리고 1600년대에는 스페인이 망했고요. 이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은 한 1800년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독일에 나타났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대공황 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쯤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거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브레턴 우즈가 이런 체계가 그러니까 금 태환제가 폐지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폭락하고 금값이 폭등했던 때가 있는데 요때 금이 한 2400% 정도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장이 좀 큰 붕괴가 왔죠. 오일 쇼크도 나고 피터 린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보면 네, 요때 한 1974년 뭐 블랙 먼데이 뭐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맘때 그 엄청난 위기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게 1991년인데 요때도 금값에 급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금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주봉입니다, 주봉. 거의 1980년대 이후로 이만큼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금값이 엄청난 속도로 올랐던 게 총 3번이에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쇼크 나고 막 그랬던 금 태환제가 폐지됐던 요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금 ETF가 나왔을 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요때 상승폭이 어마어마했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폭의 상승 뒤에는 항상 뭐 금융위기가 뒤따랐다, 뭐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 의견인데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리까리 할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가장 좋은 건 달러를 모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크립토컨트 온체인 분석 전문 기업이죠. 보면은 이 보라색이 매수세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정말 정직하게 잘 그려주고 있어요. 2018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이때 매수 심리가 엄청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21년, 22년 요때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심리가 떨어진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안전 관리상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할해서 천천히 조금씩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몰빵하면 나중에 혹시 많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멘탈이 털릴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매수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요 정도 좀 길게 보고 매수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회인 건 맞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좀 길게 보고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뭐 저는 한 이쯤은 되는 것 같거든요. 바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혹시나 또 큰 폭으로 빠져주면 요땐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22년도에도 좀 비슷했거든요. 큰 폭으로 빠져주면 과감하게 좀 더 매수를 하고 그냥 조금씩 분할해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 최저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이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같이 좋은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네, 이건 팩트일 수 있죠. 이게 뭐 누군가에겐 조롱거리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좋았던 게 부동산이나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잘 붕괴하지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50%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한 30%에서 50% 빠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30% 하락쯤은 매년 있어요. 30% 하락은 없는 해가 오히려 더 적은 것 같고 요 정도는 그냥 일상입니다. 50% 빠지는 것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고 테더나 달러를 모아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도 좀 같은 의견인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초반만 해도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요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세가 좀 지속되고 금, 은 다 오르고 미국 주식시장 심지어 코스피까지 이렇게 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년 주기 사이클 내러티브가 설득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한 1년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최고점 대비해서 한 2개월 빠졌습니다. 그러면 좀 넉넉 잡아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 그때가 찐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개월 되게 빨리 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초 되게 금방이잖아요. 트럼프 취임식이 올해 한 1월 20일인가? 요쯤에 있었거든요. 벌써 한 11달 지났잖아요. 되게 순식간에 올해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2025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중국집도 하고 중국집 폐업도 하고 곱창집도 하고 고래동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유튜브도 하고 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개월도 좀 빨리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면 이때라도 살 걸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5년 정도만 장투하면 비트코인이 정말 우리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6일 오전 8시 4분입니다. 네,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였죠. 네,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USD1이라고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USD1이 뭐냐면 트럼프가 만든 트럼프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여기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USD1이랑 테더랑 비슷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랑 페어인 바이낸스에 상장된 그런 상품인데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 뚝 떨어졌어요. 네, 정말 그냥 뭐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9만 달러 안팎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때이긴 하지만 24,1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24,100달러를 한화로 계산을 하면 4천만 원입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 원까지 잠깐 빠졌어요. 얼마나 잠깐이냐? 네, 상당히 잠깐입니다. 초 단위로 볼까요? 분 단위로 보죠. 1분 봉으로 봐도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1분 단위로 봐도 멀쩡한데 요때 보면은 잠깐이긴 한데 엄청 빠졌죠. 뭐 장난 아니게. 몇 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4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6시 19분입니다. 대부분은 뭔 일 있었어? 하고 뭐 잘 모르실 텐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짧았죠. 이게 1분 봉이거든요. 1분도 안 됐습니다. 9만 달러에서 2만 4천 달러까지 빠지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USD1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일부러 USD1으로 뭐 팔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유동성이 워낙 없습니다. 거래량이 되게 적은 페어예요. USD1 자체가 유통이 별로 안 되잖아요. USD1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USD1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제 생각에 그냥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만 던져도 이런 폭락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바이낸스 설립자가 자오장펑이잖아요. 자오장펑도 CG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제가 뭐 뒷북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행사가 너무 많았고 크리스마스 날 어저께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바빠서 저는 지금 봤습니다. 뒷북이면 죄송합니다. 제 글로 이렇게 게시글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오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000달러까지 빠졌죠. 와, 뭐 엄청나게 빠졌는데 근데 여기만 그래요. 이 페어만 USD1과 관련된 요 페어만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뭐 테더나 업비트의 원화마켓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 펀더멘털이 뭐 달라졌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진짜로 크래시한 게 아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오장펑도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위터에서 갖고 왔는데 CG 역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인가 봐요. 4천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거래소가 관여한 게 아니다.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게 봇이 있습니다. 봇이 뭐냐면 제 생각에 거래소는 봇으로도 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대박이겠다. 그죠? 그러면 자동 봇이 있어요. 오토로 돌아가는 거죠. 뭐 AI가 하는 건데 급락을 하면 요 가격에서 막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장가 근처까지 올 때까지. 이거를 아비트라지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보따리상 같은 건데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 1억 3천인데 4천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크게 빠진 거예요. 작년에 우리 비상계엄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일 있었죠. 시장가가 요 정도 되는데 한 7천만 원대까지 갑자기 훅 빠졌잖아요. 업비트 차트 보면 나오거든요. 요럴 때 바이낸스에서는 봇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8,800이었네요. 7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랑 비슷했거든요.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한 12월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비상계엄 났던 날인데 작년 12월 3일입니다. 이때 훅 하고 빠졌죠. 저도 이런 봇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시장가보다 급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수해서 여기가 될 때까지 매수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있으면 돈 많이 벌겠죠. 어찌됐든 바이낸스는 이게 봇이 작동해가지고 아비트라지를 빠르게 수정했다. 부러워요. 이거 돈 버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청산도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걸로 큰 피해 본 사람은 다행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크래시한 건 아니고 뭐 일종의 해프닝이죠. 이게 워낙에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빨리 상장을 잘 안 시켜주는데 아마도 CG가 좀 트럼프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가족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고 여기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USD1이거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사실 유통량도 별로 안 되는데 상장시켜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세상에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시총 상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꽤 많아요.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도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서 가격이 한 1달러 근처인 거는 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USD2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다이 요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벌써 4개죠. 여기 뭐 페이팔 요것도 네,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25위까지 봤는데 5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드리버트 파이낸스고요.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아닙니다. 요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32위. 32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거를 원래 상장을 이렇게 빨리 안 시켜주거든요. 제 생각엔 트럼프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거래는 별로 없잖아요. 상장은 시켰지만 상장한 지도 며칠 안 됐고 그래서 요때 거래량도 별로 안 됐어요. 네, 원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급락이 나오는데 거래량도 얼마 안 나왔고 1분 이내에 수정이 돼서 바이낸스의 봇들이 되게 좀 유능하다.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된 사건이긴 하지만 1분 미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봇들이 수정을 해서 재빠르게 가격을 올려서 이걸로 뭐 큰 이득을 본 사람도 없고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되게 안정된 걸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났다면 그래도 큰 폭으로 좀 빠질 만도 한데 뭔 일 있었냐는 듯이 네, 저도 뭐 전혀 몰랐거든요. 트위터 보고 알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정돼 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새 트위터를 보면 은값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은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은 차트입니다. 은이라고 안 써 있지만 은 차트를 보면 이게 월봉인가? 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냥 트레이딩 뷰에다 실버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아까 그 차트가 월봉 차트인 것 같거든요.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좀 뭐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작년에 금은 되게 많이 올랐지만 은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2배가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은은 좀 변동성이 되게 큰 편입니다. 역사상 한 3번 정도 이런 날이 있었죠. 근데 역사상 최고점을 훌쩍 뚫어버렸어요. 뭐 이러면 펀더멘털이 변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쯤에서 막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타임 하이 돌파할 때 돈 벌 수 있는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올타임 하이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빠지면 5%든 3%든 뭐 손절 라인 정해놓고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 넘어갈 때 트레이딩 목적으로, 근데 이거는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손절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뭐 트레이딩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만 하니까. 트레이딩 목적으로 요때 매수를 했다면 지금 돈을 되게 많이 벌었겠죠. 이때 이후로도 40%가 올랐으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은값이 급등을 하면서 시총도 4위로 올라갔어요. 은의 시총이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얘네 원래 2조 달러도 안 됐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아래였는데 월등히 높습니다. 이제 은의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의 2배가 넘어요. 네, 엄청 많이 올라갔죠. 한때는 제가 알기로 한때는 애플도 살짝 넘었다가 왔거든요. 3위도 잠깐 다녀왔다가 온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조 달러 되면은 네, 금 바로 다음에 은이 자리하게 되겠죠. 저는 솔직히 뭐 금은 몰라도 은은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은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이 많이 올라가 준다면 네, 비트코인이 은을 넘어가는 순간 거기까지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은값이 좀 안 빠지고 버텨주면 좋겠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은을 이기는 순간 시총 2, 3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때가 좀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위터 보면은 은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은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크루거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크루거 스타일로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네. 최근만 해도 비트코인의 시총이 2.4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그때 은의 시총이 2.2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겨우 16년 만에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뛰어넘게 된 거죠. 이때만 해도 은이 시총 한 7, 8위 수준이었어요. 7, 8위 수준이었고 그때 비트코인이 은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4위까지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라왔죠. 얘네는 은은 4트릴리언 달러 넘어섰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1.7 트릴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사면 지금 기회일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지 그건 뭐 지나봐야 알겠죠. 저는 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일 사고 있고 2027년 말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매일 매수할 생각입니다. 우리 크루거 형님은 은이 이렇게 뛰어오른 걸 보고는 요거는 좀 잘렸는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4위한 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월 달만 해도 올해 7월이죠. 비트코인이 은을 이겼었다. 작년에 이겼다가 또 졌고 올해 7월에 다시 은을 이겼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은이 애플을 시총에서 이겼다. 시총에서 이겨가지고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은 3위. 요거 또 캡처를 해놓을 걸 그랬네요. 아무튼 은이 3위 했었다가 지금은 4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3, 4위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이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많이 성장할 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은 물론, 금도 물론, 심지어 S&P 500도 점체. 이거는 좀 센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S&P 500이면 500개 기업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500개 기업을 다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얘네들 뭐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얘네들 시총 다 합한 것보다 더 높아질 거란 뜻이거든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고는 비트맥시잖아요. 저는 비트맥시는 아닙니다. 아무튼 비트맥시의 시선으로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폭등이 나올 거다. 은값이 오른 거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뭐 이런 걸로 놀래고 그래. 나중에 비트코인 봐봐. 장난 아닐 거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진짜 될 수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다 팔진 마시고 일정 부분은 꼭 오래오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은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요즘에 금도 대단합니다. 4,500달러 찍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쯤이 이제 최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시장은 정말 좀 독특합니다. S&P 500 사상 최고가 넘어서고 있고요.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근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거든요. S&P 500하고 금값하고 이렇게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같이 쓰고 있는 정말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올타임 하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죠.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으면 좋았는데 아쉽지만 뭐 그게 현실이니까 비트코인 모을 기회를 한 번 더 신이 주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기회가 왔으니까 일단 좀 매수하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매일 사고 있는데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뭐 그래봤자 앞으로 1년 내로는 최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점이 언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겠죠. 금의 상승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요. 이 캔들 차트가 금이거든요. 금이 주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항상 이게 금이고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월등합니다. 금하고 비교를 하면 나스닥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금은 원래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이 나오는 자산이 아니에요. 뭐 올라도 뭐 요 정도 한 10년 동안 한 뭐 몇십 % 정도? 요 정도 오르는 그런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YTD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4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올해의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요때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요때는 디커플링 됐죠. 나스닥이 빠질 때 금은 올라갔습니다. 관세 이슈 있었을 때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관세 이슈로 나스닥은 빠지고 금은 올랐다. 이러면서 디커플링 됐었는데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금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같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죠. 그것도 나스닥보다 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어찌됐든 팩트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S&P 500, 나스닥, 뭐 러셀 이런 자산들을 금이 압도하고 있다. 이게 뭐 닷컴 버블부터 본 거예요. 일부러 제일 높을 때를 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한 25년 동안 금은 주식들을 압도하고 있다. 요런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로 패배했다. 금이 3배 더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금이나 은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은 솔직히 아직도 관심이 없고요. 우리 기요사키 아저씨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 요즘엔 이더리움 얘기도 가끔씩 간간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요사키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많이 판 이후로 좀 신뢰가 안 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좀 포스팅도 잘 안 하고 잘 읽어보지도 않거든요. 기요사키 아저씨가 진짜 부지런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포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 은, 비트코인 기요사키 아저씨가 매일 얘기했는데 금, 은은 솔직히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 흐름을 보면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었어서 이제 금을 보면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금을 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사고 싶은 거거든요. 제 성향상 많이 올랐을 때는 안 사고 많이 올랐을 때 기억을 해뒀다가 좀 큰 폭으로 빠지면 요때 매수합니다. 뭐 제 성향상 그렇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동안 저는 2017년 다들 사는 17년, 18년 요럴 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19년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 큰 폭으로 빠졌다가 이제 망했네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르는 거예요. 21년까지. 21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요거 보고 얘는 망할 자산은 아닌가 보다 요런 생각이 들었고 2022년에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요때는 비트코인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2021년에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많잖아요. 네, 솔라나 그리고 뭐 루나 뭐 요런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뭐 스테픈 같은 것도 좀 했었고요. 스테프는 뭐 손해 보고 팔았죠. 루나도 뭐 이득 보고 뭐 대부분 팔긴 했는데 얘네도 뭐 마지막엔 똔똔 됐어요. 뭐 크게 손해 봐가지고 솔라나는 엄청 많이 벌었어요. 솔라나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다음에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이때는 비트코인 위주로 샀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금과 은이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일단 유심히 좀 지켜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투자의 가치가 있구나 하고 좀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가치를 확인하면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좀 눌림목에서 눌리게 되면 요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언제 떨어지냐 모르죠. 5년 안엔 빠지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5년 안에 기회가 오면 그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좀 기회가 어느 정도 왔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요.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금도 살 거고요. S&P 500은 안 사도 뭐 QQQ나 QQQ 레버리지 상품들 금하고 QQQ, 뭐 QLD, TQQQ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삼총사. 요런 애들도 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빠지면 안 빠지면 안 살 거고요. 안 빠지면 계속 침만 흘릴 거예요. 좀 쳐다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루거가 올린 글인데요. 요런 고전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뱅가드 아시죠? 뱅가드랑 블랙락이랑 사실상 자산운용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한 30% 되고요. 얘가 한 29%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나머지 40%를 갈라먹게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압도적인 탑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블랙록은 예전에 어마어마했다가 지금은 좀 마켓시어가 줄어들었고요. 뱅가드는 계속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붙었어요. 그래서 블랙록에서 위기감을 느끼던 차에 아이비트라는 대단한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조금 도망가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돈 버는 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아이비트가 워낙에 흥행을 해가지고 뱅가드를 조금 좀 추월하고 있어요. 아무튼 존 보글이 아마 뱅가드 설립자일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크루거 글을 보면 S&P 500을 사라. 그리고 절대 팔지 마라. 네, 이게 2000년 초반이죠. 뭐 예를 들어서 2005년, 20년 전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럼 S&P 500이 현재까지 얼마나 올라왔나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2005년부터 보겠습니다. 20년 월봉이고요. 2005년부터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년 동안 대략 한 500%좀 안 되게 올랐네요.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500%. 한 5배 정도 됐어요. 5배. 500%가 조금 안 됐거든요. 5배. 만족스럽습니까? 20년에 5배.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요러면 뭐하러 주식 투자합니까? 그냥 부동산 투자해도 20년에 5배 정도는 오르지 않나요? 레버리지 끼고 보통 투자하니까 차라리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수익률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네, 요새 뭐 많이 조롱받고 있긴 하지만 한 15년 정도만 볼까요? 너무 여기서부터 보기가 힘드네요. 한 8년 정도만 보겠습니다. 8년 정도만.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하니까. 최고점까지 보면 49,000%가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38,000%, 34,0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40배? 그러니까 몇백 배가 올랐거든요. 요 정도는 돼야 인생 역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존 보글이 S&P 500을 사라, 절대 팔지 마라. 이게 뭐 대단한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20년 동안요. 꼴랑 500%도 안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500%가 오른다. 그러면 평균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새 계산은 AI가 잘해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주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요. 네, 별거 아니잖아요. 참고로 제가 추구하는 수익은 10년에 10배거든요. 네, 1, 2년은 몰라도 저는 10년 정도에 10배 오르면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략 한 1년에 한 25% 정도 오르면 이 정도 되거든요. 넉넉 잡아서 25점 몇 %니까 26%는 돼야 10년에 10배가 되거든요. 아, 9.37%?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P 500에 장기 투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까지 이렇게 넣으면 달러가 가치도 상승한 게 있으니까 이것보단 높을 것 같아요. 뭐 한 12%, 3% 되지 않을까. 12, 3%?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이제까지는 S&P 500 미국 주식이 아주 좀 전망 좋은 그런 자산이었다고 치면 앞으로는 크루거의 의견은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절대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 된다. 이런 단순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을 쓰면 심지어 4배 이상 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만약에 S&P 500이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4배니까 한 40%는 된다. 뭐 요런 의견인 거죠. 근데 CAGR 40%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40%는 너무너무 과한 것 같고 그냥 20%만 넘어도 사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비트코인 현재 고점 대비 36% 빠졌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CAGR로 20% 정도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2, 3년 정도 후에는 10배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한 1.3억 정도 되는데 한 12년 후에 13억이 된다고 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 모으고 있어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건 10년 후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30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때도 있지만 이 뒤로 가면 S&P 500 정도의 수익률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많이 나쁜 건 아니니까 30년 가져가면 어찌됐든 1비트에 한 1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후에도 저를 찾아주는 분들만 많으시면 계속해서 방송을 좀 하고 싶네요. 돈 버는 걸 떠나서 방송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곱창집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방송을 그래도 꾸준히 챙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트레이딩 하지 말고 옵션 베팅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역사상 최고의 자산 클래스니까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정말 최고의 자산 클래스예요. 비트코인 탄생한 게 2009년이거든요. 지금 한 16년 된 거잖아요. 요 중에 16년 된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금은 한 5천년 됐고요. 은은 뭐 이것보단 짧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얘도 한 3천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애플도 뭐 스티브 잡스 막 하고 한 게 30년 이상 됐잖아요. 한 30년 이상은 된 것 같고 엔비디아도 2000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대략 한 30년 된 것 같고 구글은
한 2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40년은 된 것 같고요. 아마존도 20년 이상 됐죠. 얘네도 한 30년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도 나온 걸 봐서는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어린 애는 없어요. 얘는 응애 하는 애기거든요. 애기가 벌써 파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청장년층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시총 2위까지는 고속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 내로. 그리고 2, 30년 내로는 금을 뛰어넘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비트코인 위주로 오래오래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증을 하잖아요. 매수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샀고요. 네, 어제도 샀고 매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데일리로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더 할 생각이에요. 이게 앞으로 저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매일 매수는 못 하시더라도 좀 보유는 10년 이상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광고를 하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인계동의 오피스텔인데 제가 목금토에는 곱창고에서 늘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도 닦고 이렇게 서빙도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다 성정길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곱창고 인계 직영점인데 곱창고 플러스 인계점에서 요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대체로 제가 계산을 하니까 목금토엔 제가 계속 있거든요. 이거 보여만 주셔도 2만원 할인해 드리거든요. 기본 주문이 2인분부터라서 2인분 주문하면은 한 39,000 몇백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2만원 할인 받으면 만원대에 곱창 2인분 먹는 거죠. 네, 완전 이득이니까 와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없을 때 오셔도 2만원 할인은 해드립니다.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시고 제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저 오늘도 출근합니다. 내일도 출근하고요. 목금토에는 거의 있으니까 오셔서 곱창 드시면 좋겠습니다. 채팅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하면 안됨.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나고 보면 갑자기 이러다 훅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좀 소극적으로 하시되 매도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만 하지 마세요. 80K도 조만간 뚫리나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은 추가 매수하지 던지지 않음. 네, 던지지 않고 추가 매수만 하면 나중에는 큰 돈이 되지 않을까요? 존보글이 ETF 창시자입니다. ETF 창시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뱅가드가 처음에는 ETF에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수 ETF에.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혹시 틀린 점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근데 블랙락이나 원래 그때는 블랙락도 아니었죠, 사실. 아이쉐어즈 뭐 이런 거였는데 ETF가 이렇게 성공할 것 같아서 좀 후발로, 그러니까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기이긴 하지만 최초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정확하지 않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나중에 뛰어들었지만 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죠. VO 뭐 이런 것도 뱅가드 거잖아요. 그러면서 블랙락보다 주식 쪽에 있어서는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세를 보면 블랙락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 같고 블랙락도 되게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거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나야루님. 비트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손바뀜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개인이 30%, 기관이 70%뭐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아직도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기관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30%고요. 개인이 아직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 계속 기관에게 물량을 잃게 되겠죠. 저는 잃지 않을 겁니다. 네, 앞으로 한 30년 정도 계속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모을 생각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잃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 뭐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1비트 이상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대전에서 오프라인 모임 했었는데 1비트 이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반이 넘더라고요. 그때 한 4, 50분 오신 것 같은데 반 이상이 1비트 이상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년 후가 되면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고요. 또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한 10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비트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있다 치면은 10년 후에는 한 10,000명도 안 될 것 같고요. 20년 후에는 뭐 몇천 명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제가 한 100억 이상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1비트 이상 가진 사람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1비트 이상 갖고 있으시다면 팔고 싶은 유혹들을 다 참고 이겨내신 거잖아요. 한 20년 가져가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억 될 때까지는 가져가시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제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게 목표인데, 죽는 날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저는 뭐 100억 넘어가도 안 팔 거예요. 뭐 1000억이 제가 죽기 전에 될지 모르겠지만, 1000억이 돼도 굳이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상속을 하거나, 뭐 사회에 환원하거나, 뭐 할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러면 쓰지도 않을 거 왜 모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모은 돈 다 쓰고 죽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애진혁에 버렸고요. 내가 모은 돈은 나중에 노년기에 좋은 데에 쓸 수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지금 기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이 기부한 게 2018년부터 했습니다. 7년째 하고 있거든요. 만으로 7년 이상.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는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1000만 원 이상 큰 돈 기부할 때도 있고, 매년 몇백만 원 정도는 기부하고, 때때로 몇천만 원 정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요거는 좀 소액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뭐 죽을 때까지 한 50년 해봤자 5천만 원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의미하게 큰 금액 기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제가 죽을 때, 제가 만약에 한 80살까지 산다고 치면 80살 정도에는 살아있을 걸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이 80년 넘으니까 지금은. 그럼 이때 한 1비트만 이때 사회에 환원해도 100억 이상은 기부하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기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부보다는 좀 사회 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기부를 하려면 1비트, 뭐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글쎄요, 제가 그냥 뭐 어차피 저도 일을 하고 싶으니까 사회 사업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좀 저렴한 식당을 좀 열어볼 생각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끼에 10,000원으로 식대가 싸다고 하는 게 한 10,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한 5,000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거를. 네, 제육볶음 뭐 요런 거를 뭐 백반집을 할지 뭐 뭘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반값으로 하면 남는 건 없어도 좀 손해는 안 볼 것 같거든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어쨌든 뭐 출자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 일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 상승 쌩까도 되니까 인정임.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지 않고 조금이라도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길게 가면 앞으로 몇 달 내에 큰 하락이 나와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요? 좀 바이더디팔 자금이 좀 있으면, 좀 하락이 크게 나오면 조금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2비트 목표입니다. 특공 모으시기 바랍니다. 비트 그러는 것부터 오른다고만 생각하는 게 함정. 네, 떨어질 수 있죠. 30K. 30K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30K쯤 오면 영끌해서 매수해도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거 말고요. 좀 안전한 대출, 한 3년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금까지 끌어다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제가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요새 이더리움 뭐 본지가 오래돼서 좀 비트만 하고 있어요. 기관도 요즘엔 매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연휴이신 분들, 남은 연휴 아직 길게 남았죠. 금, 토, 일 좀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27일 오전 8시 48분입니다. 뭐 비트코인 여전히 횡보하고 있죠. 특별히 뭐 변화가 없습니다. 85,000에서 9만 여기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요즘에 은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올해 뭐 한 12월만 놓고 봐도 한 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한 달 정도 되니까 한 달 동안 60%가 올랐죠. 무시무시합니다. 은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은이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금도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은의 그 흥미진진한 움직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좀 부족하죠. 네, 요즘에는 좀 은이 엄청난 상승을,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한 달 동안 대략 한 10%, 은은 한 달 동안 한 60% 움직였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5%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 비트코인의 변화량은 오히려 환율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환율이거든요. 최근의 환율. 네, 물론 환율이 더 많이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요즘에 환율을 보면 좀 막 오르고 떨어지고가 꽤 큰데 비트코인이 환율하고 비교할 만큼 그렇게 좀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위에서 좀 평온해야 될 텐데 아랫부분에서 평온하고 있다는 게 좀 그게 좀 아쉽죠. 네. 환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새 당국이 개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장중 한때 1428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급격하게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이 부분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여기서 최저점에서 바꾸진 못했고 한 1460원대에서 바꿨는데 이렇게 또 급락할 줄은 몰랐네요. 네, 뭐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바꾸면 되니까 뭐 후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시간으로 요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는 아마 달러로 바꿔놨을 거기 때문에 뭐 후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한국 주식에 투자는 안 하니까 그럼 대부분 달러로 거래를 하거든요. 뭐 설사 제가 금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달러로 거래하고 비트코인이나 뭐 나스닥 상품들 주식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다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해지 개념이죠. 해지 개념으로 달러를 사둔 거라서 뭐 후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은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변동성을 갖고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좀 되게 분분합니다. 거의 이제 8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고점의 지표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잠깐 머물렀다가 또 이만큼 또 올라갈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에다가 글들을 많이 올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피터 브렌트라는 분인데 뭐 이분은 좀 이렇게 이미지에서도 보이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한 20년 이상 해오신 아주 베테랑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AI가 말하기로는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들이죠.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에도 나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 50년 정도 활동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오래되셨죠. 진지한 질문입니다. 20년 이상 경력 있는 베테랑 상품 선물 트레이더 여러분께 이 차트가 해프마스트 패턴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파이널 블로우 오프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불 플래그라고도 하거든요. 상승형 깃발 패턴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런 느낌이냐 반 정도 올라간 거죠. 앞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더 급등하겠느냐 아니면 파이널 블로우오프 지금 뭐 최종 마무리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꼭지점 찍고 떨어지는 걸로 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피터 브렌트가 질문을 했으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80불이잖아요. 여기가 한 40불 정도 되니까 한 20불 밑으로 해서 60불 60불에 도달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더 올라가서 100불? 100불에 도달하는 게 빠를까요? 1번 100불이 빠를 것 같다. 2번 60불이 빠를 것 같다.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빨리 도달하는 게 있을 테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한번 골라보시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신 분이 많진 않으시지만 100불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버블은 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버블인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했을 때 보통 버블은 더 많이 가니까 오른다 쪽이 조금 더 우세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더 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 은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타이밍에 은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보고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좀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목표가 같은 거를 설정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100불이 되면 팔겠다. 뭐 120불이 되면 팔겠다. 뭐 어느 정도를 팔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물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은에 물리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난 역사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가 한 1980년 정도 되거든요. 네, 이때쯤 제가 태어났어요. 네, 여기서부터 한 45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요 고점을 다시 돌파한 거거든요. 중간에 물론 여기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뭐 이건 그냥 더블탑으로 보는 게 맞죠. 이거를 유의미하게 돌파해낸 게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45년 만에 처음으로 네, 강력하게 돌파를 해내게 된 거죠.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하면 이게 뭐 이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 은에 투자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네,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저도 뭐 트레이딩을 좀 했었으니까 물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건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좀 잘 알잖아요. 나는 익절도 잘 못하고 손절도 잘 못하더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 6천에 만약에 잘 팔았다면 익절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1억 6천에 반대로 매수를 했는데 1억 5천 밑으로 떨어지길래 나는 손절을 했다. 그러면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익절을 잘하고 손절도 잘하고 둘 다 잘하시는 분들만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해요. 그러니까 맨날 존버하다가 물리고 울면서 대부분 뭐 사실 손절도 아니죠. 100원어치 주고 샀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 30원에 매도했다면 이게 손절인가요? 네, 이런 건 손절이 아니라 그냥 손해보고 판 거죠. 손절과는 네, 많이 다릅니다. 손절은 어찌됐든 뭐 트레이딩 개념이니까 기준선을 명확하게 좀 정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절은 어디서 할지, 익절은 어디서 할지 이런 거를 좀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트레이딩 개념이죠.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잠깐 나왔던 네, 시장의 마법사들 요 책을 보시면 뭐 상세하게 잘 나오니까 고수들의 노하우가 다 나옵니다. 여기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은에 투자해볼만 하죠. 뭐 어찌됐든 지금 추세는 은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 죄다 은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은 같은데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도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투자는 어차피 심리가 달려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좀 세상의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서 존버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터 브렌트가 포스팅한 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뭐 본인도 아리까리해서 네, 이런 걸 올린 거겠죠. 50년 동안 투자한 피터 브렌트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차트인데 우리 같은 꼬꼬마 초보가 은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해서 돈 버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90불에서 120불 사이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200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기요사키는 200불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기요사키는 제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에는 네, 좀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의 급등 이후에는 네, 어마어마한 좀 아픈 폭락이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갈 때 부디 뭐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에서 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익절을 잘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은에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제가 좀 우직하잖아요. 바보 같고 좀 미련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꾸준히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 매일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은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면서 왜 비트코인을 사냐? 저는 이렇게 오른다고 해도요. 저는 매도할 자신이 없어요. 뭐 트레이딩 목적으로 샀으면 전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텐데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없고요. 뭐 현 시점에서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뭐 가격이 오른다고 팔지 못하면 떨어질 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기민한 사람만 은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만약에 뭐 한 요런 시점이다. 그럼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시점인데 뭐 떨어져도 요것보다는 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요때는 사서 뭐 이건 투자죠.
네, 장기 보유해도 되고 굳이 매도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도박성이 가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급등할 거를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미 뭐 올타임 하이는 월등히 많이 넘어갔으니까 이미 선을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투기의 영역입니다.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피터 브렌트 같은 네, 이런 고수들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현상들을 곱게 보지 않죠. 당연히. 네, 특히나 크루거 같은 비트맥시죠. 네, 저는 비트맥시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의 내러티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차트 2016년 말쯤에 요때쯤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018년 1월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무려 174배가 올랐어요. 한 175배 되겠죠. 17,400%니까 17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원어치 이더리움을 샀다면 17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불과 1년 만에.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더리움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더리움 뿐이 아니죠. 요때 뭐 XRP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트론 뭐 요런 것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XRP, 트론, 뭐 이오스, 뭐 기타 등등 별의별 알트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때를 ICO의 시기라고 합니다. ICO의 시기. 요때 정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네, 탄생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크루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에는 화이트 페이퍼의 시대다. 화이트 페이퍼만 내면은 그냥 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ICO의 시대가 이때 됐던 거죠. 2016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네, 알트의 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기타 등등의 알트들이 성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ICO를 하게 됐어요. 요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에 밈코인 붐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죠. 걔네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네, 대부분이 좀 망했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개선하려고 얼터네이티브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을. 대안 체제, 보완 체제를 만들지만 얘네들은 결국에는 다 망했다. 뭐 이런 의미죠. 2021년, 22년 요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BAYC로 대표되는 뭐 NFT 말도 안 되는 게 네, 원숭이 그림 하나에 뭐 그냥 원숭이 그림 막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나에 막 10억 막 이랬어요. 뭐 비싼 건 막 20억. 상상이 안 되죠. 네, 지금 얼마나 할까요? 1억이나 할까요? 1억도 사실 어이없는 숫자죠. 그냥 그림 쪼가리 하나거든요. 근데 단지 이더리움 상에서 주소를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10억, 20억 이렇게 받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같은 원숭이 그림이지만 얘는 번호가 없고 얘는 번호가 있고 그럼 얘는 빵원 공짜입니다. 얘는 10억 막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이때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뭐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왔지만 메타버스의 시대이기도 했죠. 메타버스로 가상의 공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쿄의 땅을 삽니다. 뭐 빌딩도 사고. 그러면 솔직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있는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쌌겠죠. 10,000원, 20,000원, 뭐 몇천 원, 뭐 이랬을 텐데 그게 막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심지어 몇천만 원, 심지어 뭐 웬만한 빌딩들은 억 단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네, 휴지 조각이 됐죠.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5년에는 헤비 바지 오브 메탈 은괴라고 할까요? 약간 요런 걸로 실버가 지금 뜨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실버도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기에는 엄청나게 급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밈코인 이것도 정말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죠. 트럼프는 본인의 밈코인을 만들어서 이걸로 떼돈을 벌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코인인데
차트인데 차트거든요. 일봉인데 어떻습니까? 77불까지 올라갔던 트럼프 코인이 지금은 4달러죠. 4달러. 한 2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90% 이상 빠졌는데 트럼프가 뭐 이거를 보상해주거나 하지 않죠. 네, 당연히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트럼프겠죠. 뭐 지금도 갖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랑 트레이딩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투기,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과 달려있죠. 아까 그 피터 브렌트 같은 사람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트레이딩을 좀 해보긴 했는데, 뭐랄까요. 뭐 잘 되면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을 일해서 혹은 사업해서 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을 해서 10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뭐 아주 가끔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억 벌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뭐 원효띠 같은 사람도 있죠. 아직도 활동을 간혹 가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원효띠는 뭐 이제 한 30살이나 됐을까요? 예전에 3000억 벌었을 때 20대였는데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하긴 하죠. 근데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좀 큰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트레이딩은 잘 되면 대박인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기민하지 못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 익절도 잘 못하고 손절도 잘 못한다.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매수는 잘하니까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요런 전략이 가장 좋죠. 뭐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부동산도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단타 쳐서 돈 번 사람은 제가 솔직히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최소한 한 10년은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비트코인이든 뭐 금이든 이런 자산들도 뭐 나스닥이든 QQQ든 뭐 이런 거 투자하실 때도 그냥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렇게 쌀 때, 가격이 좋을 때 사서 장기 보유하면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세 자리 정도는, 그러니까 100억 정도는 긴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요렇게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재산을 좀 불려가려고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랬더니 좀 현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트레이딩을 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차트도 진짜 엄청 많이 보고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뭐 거기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차트 보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게 됐고 무엇보다 위험 관리를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실전에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많은 시간이 쏟아지다 보니까 좀 제 현생을 좀 잘 못 살았던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은 좀 이제 뭐 대부분 많이 내려놓고 그냥 투자하고 사서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바꿨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시간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서 모아가는 장기 투자하면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뭐 아이들이랑 보낼 수도 있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이 늘어났다? 요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 요런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다? 요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덕분에 수원에서 곱창집도 하게 된 것 같고, 작년에는 중국집도 뭐 할 수 있었죠. 여러모로 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 요런 게 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투자는 되게 좀 괜찮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요 글을 보고 갑자기 뭐 생각이 났어요. 크루거가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 박사거든요. 크루거가 한 조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크루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반반입니다.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저보다 당연히 월등히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장점도 있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비트코인에 치우쳤다. 저도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이 크루거 형님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닙니다. 다소 좀 극단적인 면이 있죠. 장점은 좀 정말 인생에 대한 고찰,
돈에 대한 고찰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18살의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나는 이런 조언들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첫 번째는 마약을 피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18살에 마약 중독은 거의 없으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 다 패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lmost as important, 거의 제일 중요한 건강을 챙기라는 거죠. 리프트 웨이츠, 그러니까 무게를 들고 웨이트 운동하고 런하고. 저는 제 몸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걸이를 주로 합니다. 턱걸이 영상도 쇼츠로 제가 꽤 많이 올렸죠. 전 지금도 턱걸이 하면 한 10개 이상은 합니다. 예전에 잘할 때는 한 30개 했는데 요즘 몸무게 많이 나가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래도 턱걸이 10개 정도 하면 그래 턱걸이 할 줄 안다 정도 이야기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도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일본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다 패스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요거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무기로 써라. 그리고 코딩을 배워라. GPT를 이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코딩을 배워라. 그리고 AI를 활용할 줄 알아라. 요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Forget college, 그러니까 대학을 잊어라. 이게 정말 한국 사회에서 어렵죠. 저도 제 아들에게 한결아 넌 대학 가지 마 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get good at sales.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먹고 살만 한 이유는 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일즈를 배워라. 제 기요사키를 요즘에 좀 실망한 점은 있지만 기요사키한테 정말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리치데드, 이 책을 저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제 유튜브도 옛날 영상 보시면 리치데드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을 붙인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 리치데드 책을 보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일즈와 마케팅. 그래서 저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세일즈와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고래동 공부 홍보하고 제 곱창집 홍보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 비판받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비판한다고 홍보를 안 하면 굶어 죽겠다는 이야기가 같거든요. 세일즈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일즈입니다. 이런 부분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이 3번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도 거의 못 쓰게 하고요. 스마트폰도 강제로 못 쓰게 하거든요.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계속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합니다. 스마트폰을 주거나 컴퓨터를 주면 대부분 애들은 다 오락을 위해서만 쓰죠.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런 용도로만 쓰니까 저는 일단은 다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요런 쪽으로 만약에 쓸 수만 있다면 못 쓰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하고 코딩하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조기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죠. 3번은 앞으로도 제가 좀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고 제 아이들도 이 부분에 대하면 어떻게 해야 AI 익스퍼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사지 마라. 저는 반대입니다. 집은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는. 가장 한국 사회에서 돈 벌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집 한 채인 것 같기도 하고, 집 사지 마라. 여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피터 린치도 주식 전문가지만 내 집 한 채를 갖는 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식 전문가가 내 집 한 채는 있는 게 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Do not gather 30 years mortgage.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인데 30년 모기지를 받지 마라.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라. 이런 뜻인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적당한 집을, 너무 큰 집 말고요. 좀 소형 평수가 앞으로도 좀 대세가 될 수 있으니까 5구나 요즘 강남 같은 데 4구 이런 것도 사더라고요. 하여튼 소형, 앞으로는 1, 2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소형 평수로 사면 좀 부담이 좀 덜하니까 대출 받아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 한 채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크루거의 의견이 맞을지 제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멘탈 관리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된 회사에서
직업을 얻어라. 좀 AI 쪽을 크루거가 생각하는 건 딱 두 개예요. AI랑 비트코인.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AI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AI를 잘 못하면 AI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 모아가고 얘네들을 장기로 투자를 해야죠. 투자. 은을 사듯이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정말 가장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에 압박이 있으시다면 내 밑에 한글 번역본도 다 넣어뒀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극찬자다. 비트맥시다. 네, 요것도 참고하시고 네, 이분은 완전 네, 비트맥시니까 그 부분은 좀 걸러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은 네, 은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이분의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은을 75달러에 팔고 89,000 지금은 한 87,000 되죠. 87,000달러에 비트코인을 사라. 네, 이런 의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년 후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10년 후를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은값이에요, 은값. 은값이고 최근 뭐 월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쏘고 있죠. 이게 현재 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은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은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는 자산인데 지금 또 떨어졌으니까 요럴 때 사면은 급등할 수 있다. 요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포지션은 되게 뭐 단순합니다. 저는 어차피 은혜는 살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뭐 달러 계속 모을 생각이고요. 비트코인도 계속 DCA 하면서 조금씩 네,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팔 생각은 없습니다.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부동산의 단점이 분할 매수가 안 되잖아요. 네, 분할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방 사고, 내년에는 뭐 부엌 사고,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부동산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해야죠. 지금도 매일 사고 있고,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매일 살 것 같습니다. 계속 분할 매수할 거고, 계속 보유할 겁니다. 보유는 더 오래 할 거예요. 뭐 제 목표는 한 30년 계속 장기 보유하는 게 목적인데 3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뭐 그걸 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제 비트코인은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 꾸준히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2년만 살 겁니다. 2년 후에는 매수를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 뒤에는 또 새로운 자산들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뭐 주식도 좋고요. AI 관련 쪽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 후가 되면 금도 어찌됐든 뭐 소량이라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에요. 요런 것도 모으고 미국 주식 ETF들 있잖아요. 뭐 QQQ랑 비슷한 것들 뭐 요런 것도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얘네들을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영업 활동을 하는 계속 모아간다면 특별히 망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네, 팔진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고 소비를 적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어마어마한 뭐 1조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되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노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들 웬만하면 다 장기 투자할 생각이고 팔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간다면 무엇이든 좋은 자산 모아간다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하고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은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5년 수익률로 보면은 230%. 네, 되게 많이 올랐죠. 하지만 비트코인 최근에 크게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수익률이 5년을 놓고 봐도 더 좋거든요. 10년 수익률을 놓고 보면 뭐 월등히 좋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을 놓고 보면 은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압도하는 건 뭐 되게 흔치 않은 일이죠. 뭐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은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라. 이게 뭐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네,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요새 좀 은이 좀 뜨거워서 오늘은 좀 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아까 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전 투자할 때 이 부분을 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내가 최고점에서 물렸을 수 있잖아요. 최고점에 물렸을 때 뭐 저처럼 매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존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서 존버하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구출대가 언제 올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어서 한번 포스팅을 써봤습니다. 잘 보시면 얘는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2021년 그쯤에 최고점 찍었죠. 이때 이후로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 5년 된 것 같은데 5년 동안 20% 올랐거든요. 구조대가 오긴 온다. 하지만 수익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금입니다. 금. 금은 여기가 1980년까지 내려가거든요. 45년 동안 상승한 게 한 400%, 5배. 45년 동안 5배라고 하면 뭐 사실 거의 못 올랐죠. 그래서 금은 그렇게 투자가 엄청나게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자산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못 올랐던 게 최근 한 2, 3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완전 달라진 건지, 아니면 기존의 한 40년 동안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또 재탕일지, 재탕이라면 크게 오르면 또 크게 빠지거든요. 요게 또 재탕이 될런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손익비가 좋은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2021년에 꼭지에 물렸었다고 치면 대략 한 4년 정도 구출대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하이 투 하이로 봤을 때 한 83% 정도 올랐습니다. 4년 동안 83%.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나 금이나 요런 거에 비해서는 뭐 성과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또 그 정도 올라간다 치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은인데, 은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도 거의 한 25년? 한 40년 됐죠. 여기가 1980년이니까 45년인데 45년 동안 오른 게 65%입니다. 45년 동안 2배도 안 올랐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은에 투자하는 건 정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꼭지에서 물리면 앞으로 40년 걸릴 수 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존버하기에 적절한 자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만약에 2021년 꼭지에 물렸다면 하이 투 하이로 봤을 때 한 4년이 걸렸는데 1%도 안 올랐어요. 0.97%. 솔직히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제가 은연중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한 80% 올랐거든요. 80%와 1%는 너무 차이가 크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요거를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투자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요런 자산은 기민한 사람들이 투자해야 돼요. 익절 잘하고 손절 잘하는 사람들. 지금 익절한 것도 아니고 손절한 것도 아니라면 내가 기민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더리움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지 좀 진지하게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XRP는 뭐 어떻게 보면 더 심하거든요. 요게 한 2017년 정도에 2018년? 그쯤에 나온 건데 한 7, 8년 됐습니다. 7, 8년 동안 1% 정도 올랐거든요. 이더리움보다 솔직히 좀 더 심하죠. 아직도 5,000원을 못 넘었거든요. 여기가 한 4,900원 정도 수준인데 요때도 4,900원 정도, 4,700원인가 800원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원화가치 그동안 떨어진 거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요것도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목적이어야죠. 트레이딩은 기민해야 됩니다. 내가 기민한 사람인가? 요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민하지 못하다면 사서 모아가는,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좋은 부동산을 사거나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아니면 미국 주식, ETF 뭐 요런 데들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투자용으로 샀나, 트레이딩용으로 샀나, 요 부분부터 매수하기 전에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